자, 4번. 지질지대에 따른 생물 속의 수와 대멸종. 뭐 속이란 말을 그냥 종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나와 있는데, 자, 기억.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기억에서. 자, 방추충은 고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이었죠. 자, 이거 다 기억하랬습니다. 참고로 고생대 때는 삼엽충이 전 시대에 걸쳐서 번성했고, 초기에는 필석, 그 다음 갑주어, 마지막에 방추충이 번성했었지. 방추충 다른 말은 푸줄리나. 맞나? 자, 그러면 자, 밑에 기가 나와 있는데, 자, 폐렴기에서 트라이아스기. 참고로 기 정도는 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아니면 앞자만 따서 외워도 돼. 자, 고생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캄 오실 때 석패거든? 기억하면 좋아. 자, 그리고 중생대는 투지백.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폐렴기에서 트라이아스기니까 바로 고생대 말.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고생대 말에 후반기에 번성했던 애들이니까 이때 멸종한 거 맞는 말이지. 맞죠? 자, 고생대 말에 왜 멸종했습니까? 판계화 형성이야. 원인은 판계화 형성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원래 판계화란 건 분리된 대륙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저 삼엽충과 또는 방추충 어디 살았냐면 대륙 주변에 얕은 바다에 살았어. 그러면 대륙끼리 붙어버리면 이 얕은 지역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서식 지역이 줄어들게 돼. 자, 그리고 대륙들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해류가 변하고, 해류의 역할이 바로 열수송이거든. 자, 그리고 같은 지역인데 바다가 되고 같은 지역인데 육지가 되고,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후가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변했으니까 많이 죽겠지. 이걸 말한 거야.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일단 그렇다는 거고. 자, 니은. 자, 니은은 판계 형성과 관련돼 있다. 아까 판계화는 고생대 말이랬죠? 기억이랬지? 자, 근데 니은이 뭐냐면 중생대와 신생대 넘어가는 시기를 말하잖아. 맞지? 여러분들 중생대 번성했던 생물은 누구죠? 중생대. 암모나이트와 공룡이었지. 여러분 공룡 멸종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이 들어봤을걸? 소행성 충돌이야.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현재 충격도 있지만 충돌하면 꽝 때리게 되면 지구에 갈라짐이 좀 생기겠죠? 그러게 되면 마그마가 있던 것들이 막 분출을 많이 해. 그리고 화산활도 엄청나게 많아져. 그리고 꽝 때리게 되면 먼지들이 많이 생기지? 그리고 화산 분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먼지들도 많이 나오잖아. 화산 세설물들이. 그러면서 햇빛을 가리는 거야. 물론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햇빛 가리면서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 그래서 많은 공룡들이 다 죽은 거야. 되겠나? 실제로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자, 디귿. 생물 속 감소 비율은 기억보다 니은이 더 크다. 자, 감소 비율이야. 자, 기억 보게 되면 전체가 이만큼인데 감소된 양은 이만큼. 맞지?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전체 양은 이만큼인데 감소된 건 반 정도. 더 많이 감소한 건 기억이 되겠죠? 맞지? 감소된 절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말한 거야. 그래서 기억의 비율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6번. 자, 지질지대 번성했던 여러 생물 화석 나와 있는데 일단 각각 누군지. 가는 누구죠? 암모나이트고 시대는 중생대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는 화폐석이고 신생대. 자, 다는 삼엽충이고 고생대. 라는 이건 필석입니다. 현재 이 모양 가지고 우리가 원래 제시했던 그림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 맞지? 근데 필석 같은 경우에 온전하게 전체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필석을 의미하고, 자, 고생대를 의미하겠죠? 자, 가라 모두 바다의 서식. 모두 다 바다에 살았던 애들 맞지? 맞습니다. 자, 가는 다보다 번성했던 기간이 짧다. 가와 다. 원래 여러분들 우리 그 기간 전체 기간을 보면 선카무리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될 거잖아. 맞지? 그리고 각 시대가 시작된 기간을 좀 여러분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이잖아. 맞지? 자, 고생대 시작이 얼마였죠? 5.42. 5.42 좋아. 5.4. 그 다음 중생대는? 2억 5,200년. 2억 5천만이니까 2.5.
자, 그리고 신생대는 0.66. 잠깐만. 이거 알아야 돼. 이 숫자 알아야 돼. 5.4, 2.5, 0.66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뒤에 가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현재 1.5기라고 그랬어. 나이를 산출해봤더니 1.5기야. 그러면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 만약 1.5기면 어느 시대죠? 중생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꼭 현재 그 경계값이 되는 것은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 말이야.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이 경계값이 약간씩 변하고 있거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데 명확하게 그 경계값이 아니면 뚝 떨어진 곳에 어느 지점을 묻는다면 어쨌거나 그것은 어느 시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묻는다고.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선카물의 시대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최근으로 올수록 그 기간 자체는 계속 짧아집니다. 됐나? 자, 그래서 가와 다를 비교하면 중생대와 고생대니까 고생대 기간이 더 길겠지? 뒤가 더 긴 거고. 나가 번성했던 시대의 속시식물. 자, 속시식물은 어느 시대죠? 신생대. 참고로 고생대 후반기부터 식물 나타나잖아, 맞지? 그때가 바로 양치식물. 중생대는 겉시, 신생대가 속시. 자, 그러면 나는 신생대. 자, 이 시기에 이제 속시식물 번성 맞습니까? 맞죠? 가라 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것 일단 고생대니까 다와 라가 될 건데 참고로 삼육충 고생대 전체 번성했죠? 자, 그리고 초기에는 그 다음 필석, 그 다음 갑주어, 방추충 기억납니까? 됐나? 삼육충은 전체고. 자, 그런데 고생대 같은 경우에 자, 삼육충은 원래 5.7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원래 출현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고 나타나자마자 바로 번성하지 않거든.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출현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번성이 되는 거였어. 근데 필석 같은 경우에 원래 고생대 초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나타난 건 5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나타나서 번성하지 않았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보다 좀 더 짧은 단위가 뭐였죠? 기였지. 참고로 그것도 다 기억하면 좋아.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자, 그리고 고생대가 좀 많은데 앞자만 기억해도 돼. 캄, 오실대, 석패. 자, 6개거든. 캄, 오실대, 석패. 자, 기억하면 좋습니다. 기억하면 좋아. 이거 나중에 지금 당장에 그걸 묻진 않아.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유용해. 자, 그래서 5억 년 전은 캄, 오실대, 석패,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쭉 있는데 그 중에 오르도비스기 때 번성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나와라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나와라. 근데 나는 신생대가 되겠죠? 틀렸다는 거지. 자, 9번. 자, 9번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한 거야. 자, 갈게. 기억. 자, A와 B 사이 경계로 지질지대를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질지대. 자, 구분 기준은 이거였지. 생물계의 급변, 대규모 지각변동이나 자, 또는 환경변화, 기후변화 있었죠? 맞지? 자, 어쨌거나 환경이 달라지면서 생물계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A, B, C, D, E 지층 나오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시간의 흐름이지. 됐나? 그리고 가부터 박까지 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봐. 아까 지질지대 경계는 생물계가 급변할 거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생물들 그리고 기존 애들이 현재 보면 멸종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생물의 출현과 멸종이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와 B 사이에 자, 멸종한 거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은 A, B, C, D, E, E로 가고 있는 겁니다. 멸종한 거 있습니까? 바가 멸종했지? 새로 나타난 것, 가, 나, 그리고 마가 새롭게 나타났지? 그리고 바는 멸종했고. 어쨌거나 출현과 멸종이 4회나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B, C. B, C는 있나? 없죠? 자, C, D. 3개가 있죠? 그리고 D, E. 1개 있지? 됐나? 그러면 가장 많은 건 A와 B 사이. 이게 가장 경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됐죠? 자, 그리고 표준화석. 자, 표준화석 조건이 뭡니까?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기간이 짧고. 근데 이거 분포 면적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지층은
현재 보면 세로축의 값으로서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생존기간이 짧단 말은 나타나는 지층이 적어야 되겠죠? 그럼 누굽니까? 바가 되겠지? 가장 현재 A라는 지층밖에 안 나올 거니까 가장 생존기간이 짧다 그 말이지. 자, 마지막 B와 C는 부정합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자, 부정합. 자, 부정합 역시 큰 시간 관계를 가지잖아. 이 말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로 시대의 경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참고로 디귿이나 기억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BC를 보게 되면 지금 출현 및 멸종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현재 보면 판의 경계, 현재 보면 판이 난다. 시대의 경계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럼 부정합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A와 B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자, 10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자, 일단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 자, 일단 1번부터 볼게. 소리. 자, 이 지역에 역단층이 존재한다. 지금 단층이 여기 보면 보이게 될 건데, 자, A와 C. 지금 벽돌 모양이 현재 C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왼쪽이, 자, 역전되지 않았다면, 자, 왼쪽이 상반이고 오른쪽이 하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왼쪽이 상반이 될 건데, 자, 지금 상반 자체가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C, 양쪽의 C를 보게 되면, 벽돌 모양의 C를 보게 되면 왼쪽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죠. 자, 그래서 역단층 존재 틀렸고. 자, 2번. D가 퇴적된 후에 B가 관입. 자, D가 퇴적되고 B가 관입했다면 D가 뚫렸겠지. 근데, 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B가 부정합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그 위에 기저여감이 있고 D가 쌓인 거지? 그 말은 B 다음에 D가 쌓인 게 된 거지. 틀렸고. 자, 이 지역은 과거에 침식 작용 받은 적이 있다. 자, 부정합이 있으면 부정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침식이 반드시 있잖아? 그럼 부정합이 지금 2개나 있죠? 기저여감이 2개나 있으니까. 그럼 침식 작용은 당연히 받았겠지. 자, A 중에 가장 오래된 지층. 자, 역전되지 않았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나이가 가장 많은 거지? 그러면 A와 C를 비교했을 때 C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건 A니까 A가 먼저 형성이 되었겠지. 그럼 A가 가장 나이가 많겠죠. 이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지.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밑에 게 먼저 형성된 것이다. 자, 지층 D와 E 순서를 정하는데 부정합 법칙. 자, D와 E. 자, D와 E 사이에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보면 굴곡지게 잘려나가거나 기저여감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 물론 D와 E 사이 부정합이 아주 깨끗하게 잘려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합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지?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층 누중의 법칙. 현재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쪽이 먼저 형성된 것. 그래서 D가 먼저라는 거지. 자, 12번 갈게. 12번. 지질지대 단면 발견된 화석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순서 보게 되면 쭉 1이 되겠죠? E, C 쌓이고 부정합, B, 다시 D가 관이, 다시 부정합, A가 되겠죠? 자, 1이 될 건데, A와 B는 서로 부정합 관계이다. A, B는 부정합. 맞죠? 지금 여기 보면 기저여감 있잖아? 잘려나갔고, A가 쌓였으니까 부정합 맞고. 자, B와 C는 모두 고생대 아니지. C는 삼력충 고생대 맞지만, B는 뭡니까? 아모나이트니까? 중생대. 맞지 않다. 자, E는 D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 E는 D보다. 자, 지금 E와 D를 비교하면, 물론 우리가 아까 순서를 정했지만, E가 D에 의해서 관입을 당했지? 관입을 당했기 때문에 먼저 형성되어 있던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E가 더 나이가 많다. 답은 3번. 자, 14번. 두 지역 가나 지질 단면 산출되는 화석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화폐석은 신생대, 필석은 고생대죠? 자, 고생대 중에서도 후반기 끝무렵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익룡, 공룡이기 때문에 중생대, 방추층은 다시 아까 필석은 고생대 초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방추층은 고생대 D를 말하는 거죠. 일단 그것까지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와 말이었다는 것, 이게 구분이 돼야 돼. 다시 말하지만 고생대는 삼엽층이 전 시대에 걸쳐 살았고 초기에는 필석, 그 다음 갑주와 마지막 방추층 이렇게 번성했던 거지. 자, 가해지층은 모두 육지에 퇴적되었다.
가 지층 보게 되면 화폐석이나 필석이나 모두 다 해양 생물들이지. 그러면 해양 생물의 화석이 나왔단 말은 바다에서 쌓였단 말이 되겠지. 자, 니은 퇴적 중단 기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자, 봐봐. 두 개의 지층 볼게. 중간에 지금 우리 기저 여감은 없지만 현재 이 두 개가 현재 서로 시대가 확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잘려 나갔다. 이게 바로 부정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정합이 존재하는데 위아래 시간 간격이 누가 더 크냐 묻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위에는 신생대. 자, 가볼게. 가의 아래쪽은 고생대 초고. 자, 그리고 위는 신생대. 나는 고생대 앞에, 밑에는 고생대 말이고 위는 중생대. 누가 더 시간 간격이 큽니까?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걸 말하는 거지. 나의 화성 A는 신생대 관입하였다. 자, 봐. 지금 당장에 보게 되면 A 관입은 위에 있는 중생대보다 먼저지. 맞나? 위에 익룡이 있는 중생대 지층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 관입했던 거잖아. 그럼 신생대 말이 안 되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5번. 자, 가는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나와 있고, 자, 방사성수 X의 붕괴 곡선. 참고로 이렇게 붕괴 곡선이 나왔단 말은 이거는 뭘 알려주는 것? 반감기를 알려주기 위한 것. 자, 50%면 0.5억이란 거 반감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지질 단면도에서 순서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D가 관입, 그 다음에 부정합이 되고, A가 퇴적, C가 관입. 됐죠? 자, 그럼 일단 이 순서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갑시다. 현재 반감기가 0.5억. 자, 그리고 지금 2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란 말은 반감 몇 번? 한 번. 4분의 1은? 두 번. 그러면 0.5억짜리가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시간 자체가 현재 0.5억과 1억.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지금 실제로 방사성 원소 반감 따지는 것은 화성암에만 가능합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에 화성암 처음 만들어지고 그 뒤에 막 붕괴가 일어날 거잖아, 맞지? 근데 퇴적암 같은 경우에 화성암이 시간, 예를 들어 1억 년 지난 뒤에 깨져가지고 퇴적암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정확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방사성 원소에 의한 절대 연령은 실제로 화성암만 가능합니다. 원래 실제로 더 연구하면 퇴적암이 가능해. 근데 몰라도 되고, 일단 우리는 화성암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성암 CD, C와 D니까 나이가 더 많은 D가 얼마다? 1억과 0.5이니까 D가 1억, C가 0.5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 정보 가지고 다 결정했습니다. 자, 암석 생성 순서는 BDAC, 맞지? 자, D가 관입한 시기에 속시식물이 번성. 자, D가 관입한 건 1억이잖아. 자, 속시식물은 언제? 신생대. 그러면 0.66 이후잖아, 맞지? 그럼 0.66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1이니까 더 크잖아? 안 맞다는 거지. 이렇게 숫자를 알아야 돼. 자, B지층이 퇴적될 당시 이 지역은 육지 환경. 자, B에 뭐 있습니까?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어디 살았다? 바다에. 됐죠? 참고로 바다에 만들어진 지층을 뭐랍니까? 바다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해성층이라 해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육지에 쌓여서 됐다면 육성층이랍니다. 자, 일단 바다에 있던 걸 알 수가 있고 답은 1번. 자, 16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방사성도 붕괴 곡선 역시 나와 있습니다. 역시 반감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B가 퇴적되고 C가 퇴적된 다음에 A가 관입하고, 자, 부정합, 그 다음 E가 쌓이고 D가 관입하고, 다시 부정합, F, G가 쌓이게 되는 거지. 일단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1, 2의 반감기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1은 0.8 되겠죠? 자, 2는 1.2가 되겠지?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반감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자, 1은 얼마 나왔다고? 25%. 25%란 말은 반감 두 번 한 거지? 근데 1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0.8짜리가 두 개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2는 50이라 했습니다. 반감 몇 번? 한 번. 그러면 이거는 1.2억짜리가 한 개 있다. 그 말이지? 그럼 각각 얼마입니까? 1.6과 1.2가 되겠지? 됐지? 0.8짜리가 두 개니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화성암은 A와 T가 될 거니까 A가 더 나이 많은 1.6. 그리고 T가 시간 지났을 때 1.2가 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갑시다. 화성암 A의 절대 연대는 약 1.6, A 1.6.
아까 A와 D 중에 더 나이 많은 1.6 맞지? 자, 지층 2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잖아, 맞지? 자, 중생대가 시작되는 게 2.5였고, 신생대 시작, 그게 바로 중생대 끝이잖아? 그게 0.66이었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E. 자, 지금 1화 하는 것은 A와 D 사이인데, E는 1.6과 1.2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1.6과 1.2는 중생대 기간 맞습니까? 맞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되겠나? 경계값 아셔야 돼. 자, 마지막. 지층이 퇴적되는 동안 최소 2회 침강. 자, 원래 부정합, 이거는 부정합 수를 말하는 거죠. 원래 부정합 수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 윤기 횟수와 침강 횟수, 이걸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 원래 부정합 한 개 만들 때, 부정합 하나 만들 때, 침강 한 번, 윤기 한 번 일어나는 거지. 맞나?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자, 물속입니까? 물밖입니까? 나무들이 있단 말은 물 밖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윤기는 한 번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 윤기 횟수를 물었다면 부정합수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침강 횟수를 물으면 이건 부정합수가 동일하죠. 자, 부정합 몇 개? 2개니까 2회란 말 쓴 거지. 됐죠? 답은 5번. 자, 18번. 과거 기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 나와 있는데, 자, 가볼게. 가는 산출되는 지역, 과거 따뜻한 바다 환경. 참고로 산호화석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었죠. 자, 시상화석은 산호하고 또 뭐 있었죠? 고사리. 좋아. 자, 산호 같은 경우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 맞습니까? 맞죠? 맞고. 자, 나가 조밀한 시기는 고온 다습한 기후. 나무 나이테. 자, 나이테 볼게. 나이테가 조밀하단 말은 성장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성장 잘하면 확확 늘어날 거잖아. 훨씬 더 관계 커지겠지? 그래서 원래 성장 잘하려면 나무가 성장 잘하려면 기온이 높아야 되겠지. 따뜻할 때 잘 자라잖아. 그리고 강수량은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 현재 보면 열대 지방들 아주 잘 자라잖아. 되겠지? 고온다습, 온난, 수변. 자, 그래서 고온다습한 기후 때 훨씬 더 간격은 넓어지겠죠. 그럼 조밀하단 말은 안 맞지. 성장을 잘 못했단 말이니까. 자, 그래서 한랭 건조할 때 잘 못 자랄 거니까 조밀하게 될 것이다. 자, 다음은 빙하기, 간빙기. 자, 빙하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B는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였죠. 해양생물에 있는 것은, 해양생물 화석에 있는 것은 반비례.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빙하기와 간빙기. 자, 빙하기란 말은 춥다 그 말이잖아. 간빙기, 간자가 사이 간자야. 간빙이라면 빙기 사이 이 말이잖아. 그래서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 있고 다시 빙하기가 있고. 그래서 간빙기란 말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따뜻한 시기. 됐나? 그럼 다시 말하면 빙하기와 간빙기 중에 언제 더 기온이 높다? 간빙기가 높겠죠? 그럼 이때가 더 따뜻할 거니까 이때 더 산소 동위원소 B는 더 크겠지. 이 값은 기온에 비례할 거니까. 됐지? 자, 19번. 자, 꽃가루 화석과 빙하 코어 나와 있는데 꽃가루 화석. 결과적으로 꽃가루 화석이란 말은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 기후마다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다르잖아, 맞지? 그럼 역으로 식물을 알게 되면 기후를 다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가를 이용해서 과거 식생 분포를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식생이라는 말은 여러 식물들의 현재 그 분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될 거잖아, 맞지? 자, 나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 자, 빙하코어는 그래 산소 동위원소 B도 있고 기포도 있고 또는 줄무늬도 있고 밝은색, 어두운색 줄무늬 나타나잖아, 맞지? 역시 기온 변화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가나 과거 기후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 자, 가는 빙하 시추, 나는 나무 나이테. 자, 가로부터 과거 대기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참고로 원래 빙하 코어는 빙하 시추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였지. 당장에 산소 동위원소 B 이 값은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자, 그리고 자, 이 빙하 속에 그 당시 눈이 쌓이면서 현재 빙하가 형성되면서 그 당시 공기가 갇혀가지고 기포로 남는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당시 공기를 조성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누구의 양을 보는 겁니까? CO2의 양이었지. 이산화탄소 양이었지. 이산화탄소 양은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나로부터 과거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기온이 높을수록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무가 잘 자라지. 그래서 나이테의 폭이 확확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테의
속 가지고 이때 성장을 잘했단 말은 강수량과 비가 강수량과 기온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걸 추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역시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가와 나 모두 중생대 기후. 자, 중생대라는 것은 0.665억 6,600만 년 이전을 말하잖아, 맞지? 아주 오랜 과거지. 자, 여러분들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가 잘 존재할 수 있을까? 1억 년 전에. 실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 그래서 실제 이 빙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최근 것들을 말해. 여러 가지 기후가 변하고 현재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현재 빙하들이 잘 보존되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최근 건데 그나마 최근 거라 하더라도 몇십만 년을 말합니다. 몇십만 년. 그래서 한 40만 년 정도까지의 현재 기후를 빙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어쨌거나 몇십만 년 정도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쨌거나 자, 몇십만 원이야. 몇십만 원? 이거 중생대 1억짜리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나무 나이테, 나무 살면 뭐 1000년 이상 사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수백 년 살잖아? 맞나? 그 말은 얘는 이제 수백 년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당연히 중생대는 안 되겠죠? 자, 그럼 답은 3번. 자, 21번. 자, CO2 양과 기온은 아까 비례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2의 변화 가지고 따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기온 편차 나와 있죠? 자, 근데 기온 편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래 돼 있어. 당시 기온에서 현재 기온 값을 뺀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현재 평균 기온은 15잖아, 맞지? 그러면 당시 기온이 뭐 20일 때도 있을 거고, 뭐 14일 때도 있겠지? 13일 때도 있겠지? 어쨌거나 이 당시 기온들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할 거야. 근데 빼는 값은 15로 똑같잖아. 맞나? 자, 어쨌거나 똑같은 값을 다 빼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당시 기온이 높을수록 똑같은 값을 뺄 거니까 당시 기온이 높으면 기온 편차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맞나? 예를 들어서 지금이 15인데 예를 들어 16이야. 더 높아. 그럼 이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가 나왔단 말은 지금보다 기온이 높은 거고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은 지금보다 기온이 낮은 거고. 됐나? 어쨌거나 기온 편차가 크면 기온이 높은 거고 기온 편차 값이 작으면 낮은 거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 이거 그대로 기온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과거 기온, 자, CO2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 지구 기온이 낮을 때 CO2 농도가 높다. 서로 낮다, 높다, 반대로 돼 있는 거지. 원래 둘은 비례관계잖아, 맞지? 틀렸고. 자, 지금 위에 그래프 봐봐. 자, 둘 다 기온에 비례하는 값이잖아, 맞지? 그래, 현재 보면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하잖아. 모습이 비슷하죠? 자, 니은. 과거 40만 년 동안 기온은 현재 지구 기온보다 대체로 낮았다. 자, 현재 기온과 같다면 기온 편차 얼마입니까? 0 되겠죠? 대부분 다 0보다 어때? 아래쪽에 있지? 그 말은 기온이 낮았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디귿. 자, 수권 중에 육수. 자, 이 말은 잘 안 들어갔을 건데, 수권이란 말은 물의 영역.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 다 말합니다. 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지에 물 어디 있죠? 호수, 하천, 그리고 빙하, 지하수 다 말하는 거야. 그런데 특히 육수란 말은 육지에 있는 물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 지하수. 지하수 많아. 근데 더 많은 건 빙하입니다. 빙하가 77%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빙하들. 빙하가 77%고 지하수가 나머지 한 22% 차지합니다. 그 다음 많은 건 호수일까 하천수일까? 우리나라 하천 많아 보이지만 호수. 다른 나라 보면 거대한 호수 많잖아, 맞지? 월등히 양이 많아. 호수가 더 많아. 제일 적은 하천수예요. 됐나?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빙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3만 년 전 봅시다. 3만 년 전에는 기온이 높아나죠? 맞아요. 맞아, 더 추워. 그러면 육지에 있는 빙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죠. 그러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얼어붙어가지고 계속 육지에 쌓인다 그 말이잖아. 그럼 바다로 잘 가 안 가? 안 가는 거지.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얼어붙으니까? 더 많아지겠지? 됐나? 그래서 빙하 양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시기니까.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이 더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나? 반대로 봐봐. 여러분 온난화되면 빙하가 어떻게 되죠? 녹아서 계속 줄어들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 바다로 가는 거잖아.
오히려 줄게 되는 거죠. 기온이 높을 때는. 그래, 기온이 낮을 때는 더 많다. 22번. 자, 평균 기온 변화 쭉 나와 있고, 기억. 고생대 후기, 중생대 후기에 비해 빙하 면적 변화가 더 컸다. 자, 지금 빙하 면적 변화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변화란 말은 아까 온도가 변하면 기온이 변하면 빙하들이 막 녹거나 얼거나 막 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온도 변화 심할수록 빙하 면적의 변화도 심하게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고생대 후기. 자, 고생대 후기란 말은 여기에 되겠죠? 중생대 후기 여기 말하겠지? 언제 더 변화가 심한 거야? 고생대 후기 훨씬 더 변화가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지? 참고로 가장 온난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생대지.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던 시기가 중생대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자, 신생대 전기에는 후기에 비해서 산호 분포 범위가 더 넓다. 산호가 사는 곳이 어디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죠? 어쨌거나 따뜻한 곳이지. 맞지? 그러면 전기와 후기의 기온을 비교하라 그 말이지. 자, 전기하고 후기 중에 언제가 더 따뜻합니까? 전기가 더 따뜻하죠? 그럼 전기에 더 따뜻한 바다가 많을 거니까 더 많이 번성하겠지. 됐나? 자, 지질시대 동안 해수면 현재에 비해 대체로 낮았을 것이다. 자, 해수면 높이는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왜냐면 아까 봐. 육지에 있던 빙하들이 녹아서 기온이 높아지면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어디로 가? 바다로.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 양이 자체가 늘어나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해수,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 팽창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지질시대 동안 전체 우리 지금 평균 기온이 얼마? 15. 자, 15라 한 다음에 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 게 많습니까? 아래에 있는 건 별로 없지? 대부분 다 위에 있지. 그 말은 지금보다 다 대체로 다 따뜻했다 그 말이잖아. 맞나? 자, 그러면 해수면은 높아나죠? 더 높았겠죠? 됐지? 지금에 비해서 기온이 높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